명상을 시작하면서 나는 자주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왜 어떤 사람은 명상에서 깊은 변화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피상적인 이완만 느끼는가? 수년간 명상을 해왔지만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내가 놓친 것은 명상 그 자체가 아니라 명상으로 들어가기 전의 준비였다는 것을. 티베트 불교에는 예비 수행이라는 개념이 있다. 본격적인 명상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6단계의 정화 과정이다. 이것을 그들은 전행법이라 부른다. 처음에 나는 의문을 가졌다. 명상 자체가 목적인데 왜 그 전에 또 다른 수행을 해야 하는가?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일상에서도 이런 원리를 경험한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는 준비를 한다. 마음을 가다듬고 환경을 정리하고 의도를 분명히 한다. 명상도 마찬가지다. 아니, 명상은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명상은 의식의 가장 깊은 층위로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예비 수행의 첫 번째 단계는 참회다. 참회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종종 종교적 죄책감을 떠올렸다. 하지만 티베트 불교의 참회는 그보다 훨씬 심오하다. 이것은 심리적 짐을 내려놓는 과정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후회와 미완의 감정들을 쌓아간다. 이것들은 의식의 표면 아래에 무거운 침전물처럼 가라앉아 있다. 명상을 시작할 때 이 침전물들이 방해가 된다. 마치 흐린 물에서는 바닥을 볼 수 없듯이 참회는 이 침전물을 의식 위로 끌어올려 인정하고 정화하는 작업이다.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하지 못한 행동, 내가 상처 준 말, 내가 하지 못한 사과, 이것들을 하나하나 마주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억압된 감정과 미해결된 기억들은 우리의 편도체와 전두엽 사이의 연결을 방해한다. 이것은 명상 중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깊은 이완을 막는다. 참회를 통해 이러한 감정들을 의식적으로 처리하면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재조정된다. 그러면 명상 상태로의 진입이 훨씬 수월해진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회피해온 감정은 무엇인가? 내가 용서하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은 무엇인가? 두 번째 단계는 공양이다. 공양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다. 이것은 감사와 베푸는 마음을 훈련하는 심리적 실천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 더 많은 지식, 더 깊은 깨달음, 더 나은 명상 경험. 하지만 이런 욕구 자체가 명상의 장애물이 된다. 왜냐하면 욕구는 긴장을 만들기 때문이다. 공양은 이 패턴을 역전시킨다.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 실제로 공양할 물건이 없어도 괜찮다. 마음속으로 내가 가진 것을 또는 내가 가지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을 우주에 바치는 상상을 한다. 이때 흥미로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난다. 베푸는 마음을 연습하면 우리의 뇌는 보상 회로를 활성화한다.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마음이 열리고 부드러워진다. 이 상태에서 명상을 시작하면 저항이 훨씬 적다. 마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바람을 맞이하는 것처럼 나는 자문한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놓아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단계는 귀의다. 귀의는 의지처를 찾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귀의는 붓다, 법, 승가 이 세 가지에 의지한다는 선언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은 깨달음의 가능성, 진리의 길, 수행하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것이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명상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다. 나는 왜 명상을 하는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시작하면서도 명확한 의도 없이 앉는다. 그러면 명상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되거나 때로는 지루한 의무가 된다. 귀의는 이 문제를 해결한다. 명상이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라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향한 여정임을 상기시킨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의도 설정과 같다. 명확한 목표를 가진 명상은
그렇지 않은 명상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뇌는 방향성이 있을 때 그에 맞게 신경회로를 조직한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무엇에 귀의하는가? 나의 명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네 번째 단계는 보리심 발언이다. 보리심은 모든 존재의 깨달음을 위한 마음이다. 이것이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다. 나 자신도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다른 모든 존재를 위해.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다. 나만을 위한 명상은 사실 효과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자아에 집중하면 자아가 더 강화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더 큰 것을 위해 명상하면 자아의 경계가 부드러워진다. 마음이 확장된다. 이것은 실제로 뇌 영상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자비 명상을 할 때 뇌의 공감 네트워크와 전두엽이 동시에 활성화된다. 이것은 더 깊은 명상 상태로 이어진다. 보리심 발언은 명상의 동기를 개인적 이익에서 보편적 연결로 전환시킨다. 나는 자문한다. 나의 명상이 나를 넘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나의 변화가 어떻게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가? 다섯 번째 단계는 관상이다. 관상은 명상 대상을 시각화하는 것이다. 붓다의 형상을 마음속에 그리거나 빛을 상상하거나 만다라를 떠올린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 놀이가 아니다. 이것은 마음을 훈련하는 강력한 도구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산만하다. 과거의 기억, 미래의 걱정, 현재의 자극들 사이를 정신없이 오간다. 관상은 마음에 초점을 준다.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면 주의력이 한 곳에 모인다. 이것은 마치 흩어진 빛을 렌즈로 모으는 것과 같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시각화는 실제 시각 경험과 유사한 뇌 영역을 활성화한다. 이것은 뇌의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든다. 반복적인 관상 훈련은 집중력을 크게 향상시킨다. 마음이 원하는 대상에 머무는 능력이 강해진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묻는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싶은가? 여섯 번째 단계는 칠지공양이다. 이것은 7가지 실천을 하나로 모으는 의식이다. 예배, 공양, 참회, 환희, 법을 청함, 머물기를 청함, 회향. 이 7가지는 각각 특정한 심리적 기능을 한다. 예배는 겸손을 기른다. 공양은 너그러움을 키운다. 참회는 정화한다. 환희는 긍정성을 증폭한다. 법을 청하고 머물기를 청하는 것은 배움에 대한 열린 자세를 만든다. 회양은 공덕을 나눈다. 이 모든 것이 모이면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흐려있던 마음이 맑아진다. 이 상태에서 본격적인 명상에 들어가면 그 깊이가 전혀 다르다. 왜 이런 준비가 필요한가? 그것은 명상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명상은 의식의 근본적인 재구조화다. 우리의 의식은 평소에 수많은 습관과 패턴에 갇혀 있다. 이 패턴들은 매우 깊고 견고하다. 몇 분의 명상으로 그것들을 넘어서기는 어렵다. 예비 수행은 이 패턴들을 느슨하게 만든다. 마음의 토양을 갈아엎는 것과 같다. 그러면 명상이라는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다. 마음 챙김, 기반 치료에서는 본격적인 명상 전에 심리 교육과 준비 단계를 거친다. 이것이 효과를 크게 높인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나는 내 자신의 경험을 돌아본다. 예비 수행 없이 명상할 때와 체계적으로 준비한 후 명상할 때 그 차이는 명확하다. 준비 없이 앉으면 처음 10분은 마음이 요동친다.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고 몸이 불편하고 시간이 더디게 간다. 하지만 예비 수행 후에 앉으면 마음이 이미 고요한 상태에서 시작한다. 명상이 훨씬 자연스럽고 깊다. 이것은 마치 운동과 같다. 준비 운동 없이 격렬한 운동을 하면 부상 위험이 크고 효과도 떨어진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같은 시간에도 훨씬 효과적이다. 예비 수행은 명상의 준비 운동이다. 단순히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의식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티베트 불교에서 이 6단계를 전통으로 전해온 이유는 그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수백 년, 수천 년의 실험과 검증을
거친 방법이다. 현대인인 나는 때로 전통을 불필요한 의식으로 여긴다. 핵심만 빼고 나머지는 버려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예비 수행을 직접 해보면서 나는 깨달았다. 전통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의식 변화를 위한 정교한 기술이다. 물론 형식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자신의 상황과 신념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참회의 원리는 과거를 정화하는 것, 공양의 원리는 베푸는 마음을 키우는 것, 귀의의 원리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 보리심의 원리는 동기를 확장하는 것, 관상의 원리는 집중을 훈련하는 것, 실지 공양의 원리는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 이 원리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다. 이제 나에게 질문한다. 나는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나는 내 의식의 토양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는가? 나의 명상은 단순한 휴식인가? 아니면 변화의 여정인가? 나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았는가? 나는 베푸는 마음으로 시작하는가? 나는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동기는 나를 넘어서는가?